자, 갑시다. 이제 상춘곡입니다. 봄을 뭐한다? 완상한다, 즐긴다라는 노래죠. 봄을 즐긴다는 것은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즐겨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자연과 하나 돼서 즐기는 노래입니다. 몇 군데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봅시다. 자, 홍진이 뭐죠, 여러분들? 홍진, 붉은 먼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 뭘 보고 바다라고 볼 수 있어? 화장. 그건 홍화는 여자 얼굴이란 뜻이고, 홍진, 붉은 먼지로서 뭘 상징한다? 세상 살다가 참 속세입니다. 홍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홍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잘 보세요. 나의 삶이 어떠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지금?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내 삶이 어떠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기는 어디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속세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미 대조입니다. 공간이 두 개입니다. 자, 어렵게 낼 땐 간단하잖아요. 이질적 공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서로 다른 공간이라고 나왔을 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의 풍류에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그럼 나는 옛날 사람의 무엇을 즐기는 사람? 풍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옛날 사람과 같은 풍류를 즐기고 있는데, 이 속세 사는 인간들아, 내 삶은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뭐도 있어요, 여기에는? 자부심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조적 공간도 있겠죠. 됐나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가 있겠냐마는 살림, 밑줄 칠까요? 살림이 뭘까요, 여러분들? 산속에 있으니까 여기가 자연에 묻혀 있어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발음 조심하셔야 되죠? 발음 지락을 모르실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묻혀 있어서 나의 즐거움을 모르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즐거운데, 그럼 홍진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뭘 즐기지 못할까요? 즐거움이 없어서 풍류를 못 즐기는 사람들이겠죠. 됐나요? 수감목 벽계수 앞에 두고 아무리 몰라도 숫자를 아니까 물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화자가 있는 곳은 뭐? 물이 흐르는 어디입니다. 송죽 울루리에 무엇이 됐다? 나는 풍을 주인이 되었다. 두 개씩 따르면 달과 바람의 주인이 됐으니까 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있는 곳에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넘기시고. 엊그제 겨울 지나 뭐가 돌아왔습니까? 새봄이 돌아왔습니다. 상춘곡이니까 겨울이 아니라 봄의 이야기죠.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새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새우가 뭡니까? 또 먹는 거 얘기하지 말고, 새우가 뭐죠? 가랑비, 봄을 상징하는 겁니다.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꽃, 살구꽃은 저녁 햇살에 피고 푸른 버들나무 또는 꽃은 어떻게? 가랑비 속에서 푸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칼로 몰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이 사물사물마다, 자연 하나하나마다 대박 멋있게도 만들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뭐?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놀러 갔을 때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죠? 멋있는 자연 보면서 진짜 멋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물어보면 어딘지는 모르는데 끄떡끄떡은 있고. 설악산? 저 개인적으로 설악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가기는 싫어요. 아니, 설악산까지 가는 걸 싫어하는 거지 케이블카 타고 정상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설악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23살? 23살인가 24살 때 처음에 수학여행 때도 설악산을 갔는데 흥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24살인가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랑 딱 차를 타고 갔는데 경상도부터 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게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자고 같이. 학생 때니까. 이제 가는데 겨울에
방학 막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쭉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경상도에 그 당시 여자친구의 친구를 만나고 그 학교 다닌다니까 거기서 만나고 강원도 쪽으로 올라간다고. 옛날에 내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정표 보고 가야 돼요. 근데 가야 되는데 밤에 길을 모르니까 초행길이니까 트럭을 쫓아갔어요. 트럭에 강원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옛날에 뭐 강원, 제주, 서울, 경기 다 이렇게 있잖아. 저 차를 따라가면 강원도 간다.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이정표를 보면서 계속 따라갔는데 어쨌든 설악산에 도착할 때가 한 5시에서 6시, 6시가 조금 안 됐을 때요. 근데 겨울이가 깜깜하잖아. 근데 어디 숙소 들어가려니까 굉장히 아까운 거야 이게. 한두 시간만 있으면은 이제 날이 밝을 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설악산 앞에다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히터 틀어놓고 둘이 그냥 누웠어. 1시간만 눈 붙이자. 그래서 눈 떴는데 밝으니까 그때 마치 뭐가 있냐면 안개 있죠. 안개가 쫙 끼는데 설악산이 와 신선의 세계가 따로 없어요. 그 안개가 쫙 끼는데 산이 보이는데 내가 마치 그 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정말 영화 보면 무슨 뭐 엄청 뭐 영화의 멋있는 장관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거 내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설악산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다시 가라면 가고 싶진 않은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 설악산 하면 딱 그게 생각납니다. 내가 신선이 된 느낌. 그러니까 차랑 이렇게 설악산 입구까지가 들어가는 데가 한 몇백 미터 남긴데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서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안개가 밑에 쫙 깔리고 여기 봉우리가 좀 보이고 이러니까 와 사진도 있는데 아직도. 근데 그 사진 뭐 빨리 치워야 되는데 누구랑 갔으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다행히 사람은 없고 배경만 있어서 누구랑 갔어 해도 그냥 놀러 갔어 이러면 되는데 언젠간 없애야 되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새우 중에 푸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거야. 그때 하는 말, 야 저 산 봐봐. 안개 낀 거 봐봐. 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신 누구 조물주가 멋있게 다 그림을 그렸나 봐. 이런 뜻입니다. 얘도 이제 나랑 같은 생각이죠 지금. 됐죠?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잘 보세요. 우는 새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가 슬퍼요, 기뻐요? 자, 여기서 오류입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아양을 떨고 있다 이거죠. 아양을 떨 때 우는 거는 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쁘게 소리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거 봄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새도 그 봄에 아양을 떠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새와 나는 뭐가 된다? 감정이입입니다.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이 새는 슬픈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거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뭐가 됐습니까? 무라일체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 뭐가 다르지 않다? 흥이 다르겠느냐 이랬죠. 그럼 나는 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흥이 다르겠느냐? 다르다 안 다르다? 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흥이 있고 누구도 흥이 있는 거예요? 새도 흥이 있는 거예요. 저거 운다라는 거 왜 우는 거예요? 교태겨워서 즐거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기쁘면 막 우는데 기쁜 거 있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50억 당첨되면 어떡해 하면서 울면서 좋아하잖아요. 당첨되고 얘기합시다. 됐죠? 됐죠? 자, 12에 걸어보고 어디에 앉아보니? 정자에 앉아보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살인문을 걸어보고 정자는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자연. 정자에 걸어보니 소요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적적하니까 외로운 거죠. 에이 자연 속에서는 항상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그 집안 얘기했지만은 뭐가 됩니까? 부모님이 다 여행 가고 집안에 혼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때 떠들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 적적한 건 한가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의 하루가 한가하니 한가함 가운데 느끼는 진짜의 아름다운 맛을 알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금 산속에서 뭐합니까? 한가롭게 무엇을 즐기고 있다? 풍류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답청은 오늘하고 무엇을 욕기란 내일 하세. 그죠? 산나물을 캐는 것을 아침엔 산나물 캐고 낮에는 뭐 하자? 아, 오늘은 풀을 밟고 그 다음에 목욕은 내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놀자 이거예요. 다시 봅시다. 아침에 채산하고 아침에는 산나물을 캐고 낮에는 조수하여 낚시하여 각게어 익은 술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술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먼저 속세에서 마시는 술이 있고 자연에서 마시는 술이 있습니다. 속세에서 마시는 술은 대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 현실에 뭐를 잊기 위해서? 시름을 무엇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대부분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술 먹을 때 뭐 먹습니까? 누군가 헤어지면 보통 술을 먹고 기분 나쁘면 술 먹고 이러죠. 그런데 가끔은 뭐 할 수도 있어요?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술도 있습니다. 드라마로 예를 들면 회식 즐거울 때 뭔가 사건을 다 해결해서. 그런데 자연에서 마시는 술은 100% 무슨 술입니까? 풍류를 위해서 마시는 술입니다. 자연에서 술이 나오면 다 풍류입니다. 됐죠? 그럼 자연에서 술 먹고 막 구역질을 하고 있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입니다. 풍류를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됐죠? 자, 곽게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갖다 놓고, 갈건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두건 쓰는 거. 꽃나무 가지 꺾고 수 놓고 먹으리라. 그럼 수 놓고 먹는 건 뭐냐면 한 잔 먹으면 꽃나무 딱 꺾고 하나 먹고, 두 잔 먹으면 두 잔 꺾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10개면 몇 잔 먹은 거예요? 10잔 먹은 겁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이죠. 왜? 자연 파괴, 환경오염. 나중에 이제 공무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행정처분 내려야 될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이죠. 자, 화풍이 건덕부로 녹수를 건너오니 청량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뭔 소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올 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뭐가 청풍 바람은 불었죠. 그럼 이 바람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자기가 뭐 먹을 때 부른 바람이요? 술 먹을 때. 그럼 낙홍은 오세지니까 무엇이? 낙홍이 뭡니까, 여러분들? 해가 지면 붉은색이 있죠. 그게 술 먹고 있는데 바람이 싹 참 시원한 바람이 불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딱 보니까 저녁 노을이 싹 하고 옷에 비치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저녁에 딱 먹어서 좋다는데 바람 부니까 더 좋다 막 이러죠. 햇볕이 싹 지고 있으면 덥지도 않고 어때요? 괜찮죠? 한 잔 더 먹을까? 먹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되고 본사 3. 준중이 비었거든 나에게 말해라. 술독이 비었으면 나한테 말해라. 어린아이에게 말해서 술집에 술이 있는가를 물어 어른은 막대기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안보하여 천천히 걸어서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잔시쳐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니 도화로다. 밑줄 칠까요? 도화로다. 여러분들 무릉도화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무릉도화는 동양의 이상세계입니다. 자연 속에 버드나무와 버들잎과 앵두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떠오니 도화로다. 이거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릉이 가깝도다. 저기가 거기가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 술잔을 씻어 부어들고 술 먹는 곳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류를 즐기는데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붙여들고 봉두에 굽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락이 곳곳에 벌어있네. 연하일이는 금수를 재펴는 듯 동그라미. 엊그제 검은 들빛이 봄빛도 유효하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 겁니까?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죠. 듯이 나오니까 뭐 했습니까? 듯 비유적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나올 게 또 있습니다. 표현법.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다시 하면 공명이 나를 멀리하고 부기도 나를 멀리하니 이런 뜻입니다. 표현법은요.
미리 합시다. 관동별곡과 별곡이 표현법과 유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명이 나를 멀리하고 부귀가 나를 멀리하니. 여러분 보세요. 부귀 공명은 누가 멀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야 부귀 안 할 거야, 공명 안 할 거야, 내가 멀리해야 되는데 누가 멀리한대요? 부귀가 나를 멀리하고 공명이 나를 멀리한대요. 뭔가 지금 바뀌어 있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주객전도의 방식이라 그러죠. 관동별곡에서 주객전도가 뭐가 있습니까? 내금강에서 외해금강으로 넘어갈 때 시냇물과 새가 슬퍼서 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슬퍼야 되는데 내가 슬퍼야 되는데 시냇물이 이별하는 게 슬프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것도 역시 주객전도였습니다. 청풍명월 외에 어떤 곳이 있겠느냐? 단표누왕 가난하지만 허튼 마음이 아니. 여기서 허튼 마음은 뭘까요? 내가 가난하지만 허튼 마음은 안 든다는 거죠. 나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자연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허튼 마음은 뭘까요? 속세적 가치를 뭐하지 않는다?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연 속에 있으니까 내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이런 헛소리 같은 허튼 마음은 들지 아니한다 이 뜻입니다. 아무튼 100년 동안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만하면 어떻겠느냐. 됐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상충구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가사는 여러분 거의 다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몇 가지 더 해본다라면 뭐가 있습니까? 선상탄. 좀 더 봐두셔야 돼요. 선상탄, 일동장유가, 연행가 정도는 한번 더 보시면 웬만한 가사 여기서 대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가사 끝내고요. 오늘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 약점 체크 모의고사 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꺼내시고. 나 왜 없지? 이따가 다른 거 같아. 자, 봅시다. 자, 빠르게 1번부터 뭡니까? 어미 사용이 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이죠. 2번은요. 다음 보기 중에서 단어의 파생어에 해당하는 것을 그랬습니다. 날뛰다는 뭡니까? 여러분, 날뛰다는? 합성어죠. 그렇죠. 날다 뛰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파생어 맞습니다. 드세다는요. 파생어. 그 다음에 우짖다는요. 울다와 짖다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다음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언어 일반성. 언어 일반성 7개 뭐가 있습니까? 기자사역, 분계축. 7개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보세요. 길게 흘러가는 낙동강, 아름다운 금강, 평야를 가르지는 영산강. 그렇다. 나는 강을 좋아한다. 강의 상류, 중류, 하류에서 하류를 가장 좋아한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끝이지만 또 다른 시작인 곳. 나에게 강은 강이다. 미국인들이 강을 리버라고 말하겠지만 리버라는 소리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뭡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강. 미국인은 리버. 그러면 의미는 같지만 소리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몇 번임이죠? 자의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미안해요. 자의성. 또 분절성이 있어요 없어? 강을 상류, 중류, 하류. 강을 영산강 이렇게 쪼갠 거. 그러면 추상성은 아까 중류, 상류, 영산강, 무슨 강, 무슨 강을 다 합치면 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도 있어요? 추상성도 있겠네. 근데 역사성은 이름이 변해야 되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다음 보기에 설명한 이따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A. 앞으로 얼마나 더 노처녀로 있어야 하는지. 이때 있어야 하는 뭐죠 여러분들?
A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B.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결로 존재하는 상태, 어떤 존재, 결혼하지 않는 상태나 어떤 존재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뭡니까? 노처녀가 되는 거죠. 원래 노처녀라고 하면 되나? 바뀌었다면서 골드미스? 아, 그것도 이제 안 써. 뭐라고 해요? 쓸말 없어. 옛날에 골드미스라고 하던데 이제는 여자. 자, 다섯 번째, 다음 중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네덜란드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 맞습니다. 지편전에서 뭔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H. 체언에서 히읗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스텐레스 별내 스텐레스 없습니다. 스테인리스입니다. 근데 스테인리스라고도 안 하고 스테인레스라고 해버리죠. 스테인리스입니다. 별내도 뭐가 되는 겁니까? 발음을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LL이 와야 되는 거죠. 별내. 뭐가 일어나서 유마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내. 그래서 BYEOLL 그 다음에 AE가 와야 되겠죠. 액세서리 아니고 액서서리 맞고요. 거북선 맞습니다. 플래카드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플랜카드 없습니다. 플랜카드도 아닙니다. 플래카드죠. 그래서 틀렸고요. 당인리 뭐가 틀렸습니까? 리니까 뭘로 끝나야 돼요? NI로 끝나야 되는 거죠. 리 아닙니다. 리입니다. 리. 당인리. 왜냐면 이게 뭐지만 여러분들 유마 리을과 리을이 만났을 때 여러분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무조건 뭐가 벌어지진 않아요? 리을로 바뀌는 건 아니죠. 왜요? 이음절일 때는 반드시 뭘로 바뀝니까? 유마로 바뀝니다. 근데 이름절일 때는 근데 이음절일 때는 뭘로 비음화로 되는 경우도 있죠. 광안리예요, 광안리예요. 광안리, 구말리 이런 식이죠. 한음절이니까. 그런데 송산리죠. 왜? 송산이 이장이 사는 곳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산리 또 횡단로, 대만령 이런 식으로 이음절일 때는 유음화도 되고 비음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인리가 아니라 당인니이기 때문에 LI가 아니라 NI가 돼야 됩니다. 6번 다음 시조의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을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 중의적 표현이죠. 중국의 뭐가 될 수도 있고요. 수양산 누구? 백이 숙제가 숨어 살던 고사리만 캐먹던 수양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양대군 단종을 내쫓은 수양대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익살스러운 표현 없습니다. 해학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죠. 두 번째 자연물이면서 특정인을 상징하는 중의법이 있습니까? 수양산. 첫 번째는 중국의 수양산으로 보면 자연물이죠. 수양대군으로 보면 특정 인물이 되는 거죠. 중의적 표현 맞습니다. 유사 식구 열거 없죠. 먼저 화자의 생각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힌다. 맞죠? 왜? 생각. 너 어느 땅에서 먹었냐? 야 백이숙제 너 거기서 누구 땅에서 난 거 먹었냐? 근데 말이야 나는 그것도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리을 맞고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 통념에 대해서 기존 통념이 뭡니까? 백이숙제가 충절의 상징이었죠. 그거 충절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말이야 고사리도 안 먹을 거야 했다라는 점에서는 미음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7번 다음 글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은 그랬습니다. 풍속화의 정의 어디에 있습니까? 풍속화란 보이죠. 처음부터 첫 문단에 풍속화란 뭐뭐란 하는 순간 정의죠. 반드시. 두 번째는 풍속화의 특징 어디에 있어요? 풍속화의 특징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풍속화의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특징 중에 먼저 뭐부터? 사실성 그 다음에 뭐? 기록성 이런 특징들이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풍속화의 내용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부터도 내용이죠. 넓은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답 몇 번? 가치가 안 보이는 거네요. 8번
XX 문화재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 첫 번째 비유적 동그라미, 두 번째 계절감 동그라미, 세 번째 왕곡 동그라미. 모두 들어간 건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죠. 자, 2번 보세요. 비유 뭐가 있습니까? 종달새의 다정한 속삭임이니까 의인법이죠. 의인법은 넓은 의미에서 뭡니까? 비유입니다. 비유는 넓은 의미에서 한 5가지를 잡고 있는데 뭐를 비유법이라 그러죠? 직유, 은유, 의인, 풍유, 대유, 이 5가지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비유적 표현은 보통 협소하게 뭐만을 보통 잡아요? 직유, 은유만을 비유적인 걸로 잡고 의인은 따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5가지가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인법이 있으니까 비유 맞고요. 그러면 계절감은 어디에 있어요? 보리밭. 아니 보리밭 1년 12달 보여요? 아 또 시작했다. 그 종달새는 언제 보여요? 죽을래요? 계절감입니다. 종달새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을. 아휴. 이놈의 새만 나오면 환장하는구나 다들. 독수리는요? 사계절입니다. 무슨 겨울이야. 환장하겠다 진짜. 아 새만 나오면 쥐약이구만 쥐약. 까마귀는요? 그럼요. 까치도 사계절이 다 보입니다. 근데 주로 이놈의 설날설날 까치까치 설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지. 까치 그러면 딴 나라 갔다가 갑자기 겨울에 와가지고 나 오늘 왔어 이래요? 근데 종달새 사세라는데. 종달새도 계절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문학에서 제가 책임지고 얘기하지만 종달새는 계절적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완곡하게 한 거 뭐가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자리 비워둘게요 그랬죠. 이 말은 뭐야? 와,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잘못 파악한 거. 아, 나 진짜 새만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뭘 맞추는 게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비둘기는요? 그렇지. 설마 또 이상한 말. 뭐 여름에만 한강 가서 봤으니까 여름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노량진을 맨날 보이죠. 왜? 먹을 거 주워 먹으러. 비둘기는 지가 닭인 줄 알고 못 납니다. 그래서 일명 닭둘기잖아요. 한강에 가면 비둘기가 닭이에요. 날면은 보통 날면 타타타닥 날아가잖아요. 이런 부다닥닥 부다닥닥 하면서 못 납니다. 가봤어요 혹시? 한강에서 이거 해봤어요? 비둘기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다닥닥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부다닥닥 앞에 떨어져요. 안 날아가요. 지도 몇몇 날아가다가 비만이라서 아유 힘들어하고 내려와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닭둘기입니다. 원래는 날 수 있었어요? 새잖아. 원래 나는 새 조류잖아요. 조류 날개 있잖아. 날개. 날개는 뭐 얘가 다리에? 왜 그래 도대체? 우리 앞으로 새 얘기는 하지 맙시다. 새에 대해서 뭔가가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9번 다음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표현과 특징 밑줄칠까요? 이렇게 나올 땐 절대 시를 해석하지 마세요. 표현이라는 거는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까? 형식을 물어보는 겁니까? 형식. 특징도 형식을 물어보니까 답지를 보면서 찾아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의미를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자, 1번 시어의 형태를 변화된 거 있어요? 없어요? 변화된 거 있어요? 없어요? 유사한 것들이 변화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선명하게 색채어 있어요? 없어요? 색깔만 있으면 되죠. 전통적인 리듬이 뭡니까 여러분들? 7호조 3음보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전통적 율보니까 꽃이 지기로 바람 탓하랴, 주련박 성긴발 하나 쓰러지고, 귀쪽도 울음에 먼 산 다가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종결어미가 반복됐습니까? 종결어미 랴, 고, 다, 네, 난리 났죠 지금. 그 반복되지 않았다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 해석과 관계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10번 다음 중에서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1번 이번 시험에서 예상외 동그라미 칠까요? 예상외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붙여 쓰는 거 맞아요. 명사니까 의라는 조사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외 의 맞고요. 점수가 나왔다. 정답 1번이네요. 2번은요. 집을 나선 지 10분 만에 주먹만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해서 잘못된 게 뭘까요? 주먹만이죠. 만. 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비교의 뜻을 갖는 조사입니다. 하다는요. 조사 뒤에 하다는요. 주먹만 하다죠. 하다니까 용언이 되는 거죠. 조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띄어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용언이기 때문에 주먹만 띄고 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기본형이 하다 하고 하니 한으로 바뀔 거니까요. 세 번째, 학교에서도 집에서처럼 행동할까? 아유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뭐가? 처럼이 뭡니까? 조사죠. 처럼 혼자 쓸 수 있어요. 기본형이 처다란 말이 있어요. 조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다가 큰 코 다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는 큰 코 다친다는 여러분들 뭐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붙여 쓰시는 겁니다. 큰 코 진짜 코가 다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큰일 난다는 뜻이잖아요.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1번 기억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기억에 들어간 건 뭐가 돼요? 누가 왔어요?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듯이? 절규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는 데 대해서는 신음처럼.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12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 그랬죠.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정책은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마련이다. 일자리 마련이다가 안 됩니다.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무엇하는 것이다? 마련하는 것이다. 뭐만 것은 뭐만 것이다로 끝내야 되잖아요. 항상. 2번 말과 글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얘는요. 후손에입니까? 후손에게입니까?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고요.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문제 없는데 4번 내가 시험에 합격하니까 그 여자는 결혼할 뜻을 내비쳤다. 기본형은 내비치다죠. 추다가 아닙니다. 내비치었다니까 내비쳤다가 되는 겁니다. 쳤다가 아니라 내비치다, 내비치고 내비치었다가 돼서 내비쳤다가 되는 거지. 내비추다가 없습니다. 기본형은. 그래서 내비쳤다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김치녀죠. 굉장히 싸가지 없는데 이거. 결혼 안 할 때, 이거 합격 안 할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여러분도 그럴 거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귀면은 너 결혼할 거야? 좀만 기다려봐. 오래 떨어지면 우리 그만 헤어져. 붙으면 나는 널 기다렸어. 어우 재수없다. 13번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이어질 내용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 이어질 내용이니까 뭐만 보면 돼요? 맨 마지막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날로 먹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어디서부터 볼까요? 어디서부터 보면 돼요? 그에 따라 하층 불교는 각 지방의 토속신앙, 중국으로부터 온 도교적 요소, 심지어 조선주에 이르러 불교를 배관시했던 유교적 요소까지도 받아들여 발전하였고 그러한 하층 불교가 거꾸로 상층 불교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분명히. 그러면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누구에게 영향 줬죠? 하층 불교가? 상층 불교에게 영향 줬죠.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됩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면 영향을 준 얘기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에 있어요? 몇 번? 4번 정도가 되겠죠. 상호관계. 왜냐면 답지에 뭐가 없으니까 하층 불교가 상층 불교에게 준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면 서로 보완인 것. 14번 가와 말을 논리 배열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 뭘 잘 봐야 됩니까? 서술어 부분과 주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이어 나가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나가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나를 먼저 보셔요. 인간이 맨 처음 사용한 도구는 나무 막대기였다. 그러다가 차츰 돌을 사용하여 도구와 무기를 만들게 되었다. 밑줄 쳐볼까요? 인간이 원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이 시기에는 석기시대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죠?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석기시대가 도구 사용과 관련된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또 석기시대 시기와 관련된 건 어디에 있습니까? 도구 사용한 것.
어디에 있어요? 다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다 아니면 라. 또 가가 있는 거죠. 다라 가가 있으니까 어휴 안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4번은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라와 다를 넣어보면 돼요. 라 마냐 다 라냐를 넣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어보면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5번 기억이 주장이 나오기까지의 논리적 사고 과정을 추론한 것이다. 전제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주장이 나오기까지 논리적 과정 동그라미 칠까요? 추론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 추론은 반드시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지문에 근거해야만 추론이고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상상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더럽게 어렵게 썼지만 결국은 기억의 니은과 연관이 되는 지문들이 답지가 3개는 어디에서 나왔는데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 하나는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을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치 불일치를 약간 추상화시킨 것뿐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전부 어디에? 제시문 속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4번은 인문교육과 정보 테크놀로지의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는 읽어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6번. 다음 혼민정음의 예의 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밑줄 친 소리는 현대 문법 용어 중에 어디인가? 자, 물의 잔이 모름에 어우러 동그라미. 소리를 이룬다. 어우러져서 이루는 소리 뭡니까?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지면 하나의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절. 음운이 자음 모음이 되는 거죠. 됐죠? 음절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는요 음운이죠. 아는요 음운이죠. 가 이러면 음절이 되는 거죠. 근데 띄어쓰기 단위가 절이 되는 거죠. 이때는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고요. 17번 다음 앗엇의 용법과 관계가 없는 예문은 그랬습니다. 뭡니까? 2번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18번 다음 중 어휘 사용이 바른 것 그랬습니다. 등불의 심지를 돋구고는 맞나요? 돋구고 맞아요. 돋우다가 기본형이죠. 돋우답니다. 돋구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안경 그렇죠. 도수죠. 도수. 그 다음에 엿가락을 늘리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늘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느라고 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노라고입니다. 그 다음에 산 아래 길러 리을 용언이죠. 길러가니가 뭐가 됩니까? 깃다가 기본이니까 기르러가 돼야 되는 거죠. 됐죠? 그렇죠. 매개모음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 리을 여러분들 기본형이 그렇죠. 깃다잖아요. 깃다. 근데 리을 탈락 용언에서는 뭐를 쓸 수 없습니까? 매개모음 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얘는 기본형이 길다가 아니고 깃다죠. 기본형이 깃다기 때문에 디귿이에요. 리을 탈락 용언이 아니고 디귿 탈락 용언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로가 되잖아요. 근데 같은 리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충돌되니까 발음하기가 어려울 때는 두 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매개모음 을을 적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르러는 형태소가 몇 개일까요? 2개. 2개입니다. 매개모음은 형태소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형태소의 개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길러가요. 기르러 내려가는 중이다. 19번 다음 한자 속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3번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맹어호죠.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뛰어난 장수 혹은 그만큼 위험이 있고 유능한 관리가 아니라 가혹한 정치는 뭐보다 더 무섭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 20번 다음 낱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시 어깨 싸옵니다 옵니다요. 동사의 기본 형태는 가다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쓰기도 힘드네.
연필이 어디 갔지? 가시 엇겟 사 옹리다요. 어간이 뭡니까? 가가 어간입니다. 기본형이 가다니까. 맞죠? 시는요? 의시니까 높임 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시는 높임이죠. 엇은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get은요? 추측입니다. 미래 시제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옵입니다. 이것도 높임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눠야 돼요? 비읍니다.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미. 요는 뭐가 돼요? 보조사입니다. 아이고. 아, 더럽게 어렵게 냈네. 형태수 몇 개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어떤 거? 아야, 다 여기 미읍니다. 이거 다까지 안 해줬구나. 미읍니다. 그럼 형태수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눠보니까 7개가 되는 겁니다. 9개가 아니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거까지 끝냈고요. 사실은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이 우리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니까 얘기했지만 교재가 나가면 최소한 몇 문제 정도는 풀어와라.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푸는 게 몇 문제? 50문제. 많게 나오면 100문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체크해가지고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